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혹시 그 진행자들께서는 쇼닥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쇼닥터.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었죠. 그렇죠. 네, 이 쇼닥터라는 것들, 이게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자주 접하신 적이 없는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최근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른바 그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그런 의사들을 일컫는 말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홈쇼핑에 출연해서 뭐 얼굴 마담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뭐 과장한 광고들, 그런 의사들이 의사협회 내부의 조사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로서 의학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라는 그런 의사들과는 좀 다른,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네. 그럼 이 쇼닥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단 지난 11월 초엽이었는데요. 네. 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식품 그냥 15,000원짜리인데 이것을 20만 원 가까이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이 팔아서 100억 원 가까이 이제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광고 전단에서 한 한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또 소개를 하고 뭐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런 것이 식품위생법 13조의 그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이런 제목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이제 식품이라는 것은 질병의 예방, 뭐 치료에 효과가 있다. 뭐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으로 인할 수 있는 그렇게 우려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 해서는 안 될 광고를 한 것인데 업체가 그 한의사를 얼굴 마담으로 세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죠. 네. 그래서 광고에 출연한 의사와 한의사가 그 당시 이제 입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기소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한의사협회의 경우에 관련된 3명의 의사를 그 윤리위원회에 당시 해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지난 12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쇼닥터 대응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1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또 문제가 되는 의사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이렇게 제소를 하고 또 그 의사 내부의 그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날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쇼닥터 이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열든지 뭘 하든지 해서 많이 혼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출연을 할 때 뭐 지켜야 할 점인가요? 아니면 뭐 의료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건가요? 예, 일단 출연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 정도가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출연료를 직접 지급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디서 나오는 근거들입니까? 예, 저는 일단 출연료를 받고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그 맛집 관련 프로그램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신 것 이런 것들 좀 느끼실 겁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루먼 쇼라고 하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뭐 어떤 식으로 맛집이 또 미디어 언론을 이용해서 조작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음식점의 주인이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인터뷰나 취재 등을 꾸며서 유명 맛집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는 그런 과정을 다뤘었는데요. 일부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 피부과에서 겨울에 어떤 뭐 피부 관리 비법 이런 것들 소개한다고 이제 기사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는 그게 막 이렇게 재밌게 들으시겠죠. 내 피부 어떻게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방송국의 기자나 PD가 직접 이렇게 발로 뛰고 발굴해서 이렇게 취재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해당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 제작사나 뭐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취재를 하게끔 이렇게 부탁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속은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한데요.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출연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돈 줄 테니까 방송 좀 출연하게 해주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건강 프로그램들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서 지적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게 또 앞으로 막 수칙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영업 방식이 비단 텔레비전 방송에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노년층의 관절염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있다고 볼게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이렇게 쳐봤더니 관절염의 증상이나 예방법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가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정보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사를 읽어가겠죠. 근데 기사 말미에 보니까 특정 병원이 이름이 나오고 또 관련 전문의가 누구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가 실립니다. 그런 경우들 많은데 과연 그런 보도들은 과연 광고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앵커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사실 병원 광고가 그렇죠.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엔 참 소비자들이 그런 거 잘 모르셨어요. 헷갈려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매우 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기사 말미에는 그렇게 댓글 같은 게 이렇게 달리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네. 읽어보다 이거 광고네라고 해서 아하. 이제 막 연속적으로 이렇게 광고라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고 예.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홈쇼핑과 출연에 관련해서도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홈쇼핑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방송 광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 미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일종의 허위 광고가 되는 셈인데, 특히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이른바 뷰티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출연해서 임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은 시술을 하거나 제품을 간접 광고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홈쇼핑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부 쇼닥터 때문에 양심적인 의사들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미디어가 이런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좀 상업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네. 돈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나 다 이렇게 써주거나 이렇게 정보가 없다고 해서 의학 정보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론이 상호간의 비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와중에 특히 과학 전문 채널에서의 충분한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전문가로서 의료인의 윤리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료 단체의 내부 제재 수위 이런 것들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의료인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다루기 전에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